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탐방마을에 열린 파피아 테아터 종이 오페라 극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개의 멋진 공연장들을 들러보았습니다. 나만의 공연장도 만들어 보았죠. 이번 차시는 미술 작품 속에서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숨은 이야기들을 알아보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미술 작품 속 숨은 이야기. 첫 번째 작품은 샤갈의 나의 마을입니다. 1911년 작품입니다. 샤갈은 러시아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미술 공부를 한 화가입니다.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림을 주로 그렸고요. 그림은 또 다른 세계로 날아가도록 해주는 창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품을 보시면 평범하지 않은 느낌은 드실 거예요. 색채감도 너무 화려한 나머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단에 보이는 농부와 여인 같은데 여인은 거꾸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열심히 일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의 모습과 농부를 기다리는 여인의 모습을 그렸대요. 뒤쪽에 교회를 그려놓고 그런 분위기로 보아서 샤갈은 그의 여자친구 벨라와 곧 결혼할 거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밑으로 보시면 염소랑 녹색 얼굴이 보이죠. 자신이 좋아했던 염소의 얼굴과 내 얼굴을 또 친근하게 마주 보도록 하여 어린 시절 염소와 놀았던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대요. 샤갈의 얼굴을 초록색으로 표현한 것은 초록색이 희망과 그리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은 초록색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맨 밑에 보시면 나무가 하나 보이죠? 샤갈이 들고 있는 반짝거리는 작은 나무는 생명나무를 뜻해요. 여자친구 벨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작품은 샤갈의 나의 마을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굉장히 친근하시죠? 밀레의 이삭줍기 1857년 작품입니다. 밀레는 프랑스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출생했고요. 어린 시절부터 농부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35세가 되는 해에 파리를 떠나서 한적한 시골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농촌을 배경으로 명작을 많이 그려내었어요. 가난과 싸우고 있는 농민들의 생활도 그렸고 친근감 있게 나타내도록 색감도 부드럽게 그렸다고 합니다. 말년에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화가로서 영광을 누린 작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구부린 여자 말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솔기가 다 해진 모습이 있어요.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는 여자들 가운데 본인의 이제 가난한 모습이 중간중간에 나타난 거죠. 이 당시에 이삭을 줍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농장주가 추수를 하고 떠난 뒤에 떨어져 있는 남은 밀 이삭을 주워가도록 허락했던 거죠. 남아있는 곡식들의 양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한 개라도 더 주우려고 또 더 주워 모으려면 잠시라도 허리를 필 여유가 없었대요. 또 오른쪽에 따로 떨어져 있는 몸을 약간 굽은 여자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이 해졌고 남루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위에 왼쪽 위쪽을 보시면 이삭을 줍는 여인들과는 다르게 어렴풋하게 말 탄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말도 타고 곡식단도 아주 크게 높이 쌓아져 있어요. 그는 추수와 이삭 줍기를 감독하는 농업 감독관이에요. 그리고 수레가 터져나가도록 풍성하게 밑단을 쌓고 떠날 채비를 하는 마차도 있고요. 밀레의 이삭 줍기는 이처럼 넘치는 풍요와 처절하고 빈곤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실 작품은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1889년 작품입니다. 고흐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요. 짧았던 삶은 매우 비극적이었지만 또 외로웠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태양의 화가로도 불리웠던 고흐는 햇빛이 가득한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강렬한 색채, 거친 붓의 움직임, 뚜렷한 윤곽을 지닌 형태를 통해 그의 내면의 인상을 깊이 전달하고 있죠. 고흐는 7년 동안만 그림을 그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중간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무 같은 것에 옆을 보시면 별도 보이고요. 왼쪽 상단에부터 오른쪽 상단까지 오른쪽 옆 상단에 보시면 달도 보이고요. 초생달도 보이고요. 별이 빛나는 밤 이 작품을 그릴 때 고흐는 생레미에 있는 요양원에 있을 때 그렸대요. 요양원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밤 하늘을 그린 것이고요. 마을의 모습은 실제의 풍경이 아니고 고흐가 아를르 지방에 있을 때 기억을 되살려 그린 것이래요. 특히 가운데 있는 교회는 고흐의 고향교회를, 네덜란드에 있는 고향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렸다고 합니다. 고흐는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별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밤하늘을 실제로 밝지 않지만 고흐는 밤하늘을 보면서 느낀 감정을 밝은 색깔로 표현해왔습니다. 아주 이것도 익살스러운 작품인데요. 김득신 씨의 야묘도추라는 조선시대 18세기의 작품입니다. 김득신 씨는 풍속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자연을 배경으로 한 산수화나 새, 동물 그런 그림들을 주로 그렸다고 해요. 서민들의 생활 모습뿐 아니라 양반들의 일상생활도 사실감 있게 잘 나타내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굉장히 생동감이 느껴지고 있죠. 어디선가 나타난 고양이가 병아리 한 마리를 물고 도망을 가고 있고요. 갑자기 봉변을 당한 어미닭이 활개치며 고양이를 쫓아가고 있고요. 한적한 봄날 낮잠을 즐기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병아리를 물고 가자 곤방대로 때리려고 하다가 놀라고 일어서지도 못한 채로 넘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쓰고 있던 갓은 떨어져 있고요. 옆에는 아내 같은데 아내는 이제 남편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병아리들은 놀라서 또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고요.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번 그림은 사진 같기도 하고 조금 특이한 그림이죠. 마그리트의 올마이어의 성입니다. 1951년 작품입니다. 마그리트는 벨기에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로 초현실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예기치 않게 과장하기도 하고 또 크기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장난기 가득하고 기발한 상황에서 돋보이는 그의 작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관습적인 사고의 일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주황색이죠. 이 배경은 어디일까요? 하늘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땅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신비로움과 환상의 세계를 자아내고 있어요. 올마이어의 성의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나무 질감처럼 거칠어 보이죠. 그리고 중간에 벌어진 틈의 형태는 나무 뿌리가 갈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윗부분은 또 벽돌을 쌓은 것 같이도 보이고요. 성처럼 보이고 모순된 상황을 나타내며 신비함을 더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나무와 닮아 보이는데 뿌리같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나무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무 가지처럼 보이시나요? 이처럼 올마이어의 성은 사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게 관찰자로 하여금 상상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림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보셨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마그리트의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도 유명하답니다. 이번 작품은 네덜란드 작가 브리헬의 아이들의 놀이라는 1560년대 작품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브리헐은 자연의 풍경과 특히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나 신화, 속담 등을 소재로 재미있는 그림을 많이 남겼고요. 또 민속극이나 종교적인 축일 행사나 당시 큰 인기를 누렸던 축제, 속담 이런 거 가지고 익살스럽게 아이들의 그림을 많이 그렸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이들이 노는 풍경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나 아이들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되게 비슷하게 노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장난도 많이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굴렁쇠 놀이도 있고요. 그 옆으로 왼쪽 밑에 보시면 말뚝박기도 보이고요. 또 중간중간에 보시면 많이 옛날에 하시던 놀이들이 많이 있죠. 팽이 놀이도 있고 저쪽에 공기 놀이도 있고요. 이 당시 아이들은 집안일을 거들고 힘든 일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작품 속에서 보이는 아이들은 모두 어른 복장 같이 앞치마도 하고 있고 바로 일하러 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말타기 놀이도 있고 공기놀이, 물총놀이, 술래잡기, 굴렁쇠 굴리기 등 많은 놀이가 화면에 가득 차 있죠. 자세히 하나씩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시면 철봉도 있고요. 네, 아이들의 놀이가 잘 나타나요.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무용총 수렵도입니다. 고구려 시대 벽화고요. 지금은 중국 길림성에 있습니다. 무용총이라는 것은 무덤인데 무용을 하는 그림과 수렵도가 같이 있는데 무용하는 그림이 더 유명해서 무용총에 있는 이것은 수렵도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말을 타고 활을 쏘면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이 사람은 정말 사냥을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말이 진행 방향과 지금 반대 방향으로 손도 잡지도 않고 활을 뒤쪽으로 쏘면서 사슴을 잡고 있죠. 손만 놓으면 완전히 화살이 날아갈 듯이 지금 시위를 생생하게 달리고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연기, 땅을 이렇게 달리면 먼지 연기거든요. 달리는 말에서 지금 그 연기가 이렇게 나는 것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 정도에 보시면 호랑이가 보이는데 숲속의 왕인 호랑이도 이 고구려인들의 용맹스러움에는 입을 쩍 벌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대요. 그리고 왼쪽 밑에쯤 보면 검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도 보이죠? 달리는 말에서 이렇게 활을 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구려인들의 용맹스러움을 잘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재미있는 작품이 또 나왔네요. 김홍도 씨의 서당이라는 작품이고요. 조선시대 작품입니다. 김홍도는 조선시대의 천재 화가이고요. 젊은 시절부터 인정을 많이 받아서 궁중도화서에 소속된 화가로 임금님의 초상화를 그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풍속도로 서민들의 모습, 궁중의 모습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특히 풍속도를 그릴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작과 표정이 아주 탁월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중간 정도에 눈물을 글썽이는 아이가 보이시죠? 손등으로 눈물을 막 닦아내고 있는데 해초리를 맞았는지 다른 손으로는 이렇게 데님을 메고 있고 아마 숙제를 안 해왔거나 책을 잘 못 외웠거나 했나 봐요. 울고 있고 그 옆으로 보시면 손을 입으로 가리고 웃음을 숨기려고 이렇게 웃고 있는 친구도 보여요. 이 아이가 아마 일렀지 않을까요? 훈장님한테 숙제 안 해왔다고. 그리고 훈장님의 표정을 보시면요. 이 녀석 하지만 왠지 웃음을 억지로 참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한 것 같은 표정이 조금 보이죠. 아마도 이 친구를 억울하게 이렇게
잘못 혼내시지 않았나? 웃음을 참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친구들이 쭉 있는데요. 갓을 쓰고 있는 아이지 있죠. 다른 친구들은 더벅머리에 다 댕기를 따고 있는데 한 사람만 상투를 틀고 갓을 쓴 걸로 봐서 이 친구는 일찍 결혼을 했나 봐요. 그리고 밑에 친구들을 보면 이제 다음 차례가 본인이 냐 걱정하는 얼굴로 다른 친구들은 웃고 있는데 이 친구는 책을 보면서 뭔가를 외우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 있는 가운데 있는 친구는 몸집이 작은 걸로 봐서 제일 막내 친구인 걸로 보입니다. 아주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술 작품은 어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 보니까 훨씬 많은 이야기가 보이죠. 이번에는 나만의 손가방을 패브릭 크레파스로 꾸며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패브릭 청가방을 준비해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는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이 패브릭 청가방을 꾸며보도록 할 건데 여기 앞에 있는 파스텔도 같이 준비물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이 파스텔은 맞아요. 패브릭 청 가방에 그릴 수 있는 그런 파스텔이에요. 그래서 얘랑 같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 여기 하나는 도안을 먼저 이렇게 그려봤어요.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안이 없이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밑그림을 조금 그려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이쁜 그림 같은 거를 찾아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해볼까요? 자, 네. 저는 핸드폰도 저도 저도 찾을게요.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이렇게 미술 선생님처럼 이렇게 거침없이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핸드폰으로 그림을 찾아보고. 그럼요. 암요. 근데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거창한 거 없이도 저는 지금 그려보려는 게 이 동그라미랑 세모랑 네모 그냥 기본 도형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칸딘스키 그림 같아. 약간 이렇게 그리니까 뭔가 조금 되게 있는 그런 그림 같은데 이 색깔만 잘 활용해도 되게 예쁜 그림이 되더라고요. 네. 뭐 자기만의 그런 패브릭 가방을 만드는 거니까 자기 이니셜을 넣어도 되고. 자기 이니셜도 넣어. 네네. 여기 선생님 따님의 이니셜 맞으시죠? 네. 제가 미수 선생님한테 부탁드렸어요. 꽃하고 우리 딸 이름이에요. PJY 해달라고 했어요. 끈이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요즘 인터넷에 그 핸드폰 가방이 되게 유행이던데 이게 사이즈도 딱 작아가지고 핸드폰 들어가기에도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지퍼도 2개씩 있어서 음. 수납력도 아주 좋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옆에 다리미를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 다리미를 준비를 해놓은 이유가 이 패브릭 청가방에 파스텔을 그린 다음에 얘로 한번 다림질을 해줘야지 이 고정력이 오래가요. 그래서 빨래를 하거나 이럴 때도 이 파스텔이 묻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손에 묻지 네. 않고.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어떤 거 그리시나요? 저는 체크무늬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오. 전체 체크무늬, 요 무늬로. 전 사과를 찾았어요. 사과. 네. 전 딱히 모양은 안 정해놓고 그냥 한번 가는 대로 색깔을 칠해봐 볼게요. 근데 느낌이 약간 그 크레파스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드럽게 잘 네. 그려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밑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선이 좀 진하게 남는다 하시면은 뭐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 그리신 다음에 그 위에다 매직을 따시고
그리고 한 번 더 고정력 있게 이걸로 다림질 해주셔도 돼요. 그래도 되겠네. 네. 대신 물에 안 번지는. 저는 이렇게 가방 앞면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냥 한 진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가방 뒷면이랑 앞면이 달라. 이렇게 가방 앞면은 지퍼가 달려 있고 뒷면에는 그냥 이렇게 민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그리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뒷면을 활용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네네 저처럼 이렇게 앞면에다가 그리셔도 됩니다. 두 개 다 그리셔도 상관없으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술을 너무 못해가지고 처음에 이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미술 선생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또 그냥 천천히 따라하니까 또 나름 되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다 하기가 어렵지 않은 수업인 것 같아서 다 같이 따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막 엄청 거창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그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어렸을 네. 때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용기가 나고 있어요. 하여튼 체크무늬의 세 가지 조합으로 하려면 어떤 뭐 이렇게? 얘도 이거는 손에 많이 예쁠까요? 묻네요. 네, 얘도 손에 좀 묻어서 네네. 그 뭐라 하지? 손 닦는 그 물티슈요. 네, 물티슈요. 네. 그냥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물티슈 가지고 네. 좀 닦아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색 조합이요? 메인으로 어떤 색깔 쓰실 거예요? 초록색 정도 이렇게 정도? 주황색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노란색도 괜찮고. 네네네. 선생님들은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저는 초록 색깔 정도 좋아해요. 선생님 저는 빨강색하고 그 빨강색보다 약간 어두운 색을 뭐라고 해요, 선생님? 적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포도주 같은 그런 색. 네네. 버건디색. 네, 버건디색. 버건디 맞아요, 버건디. 그거 그거 멋쟁이들 좋아해요. 색깔. 이제 딱 감사합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그래요, 네. 맞아요. 바지도 그 색이 있어요. 그럼 정말 다음에 다음에 혹시 그래야 되겠네요. 수업을 하게 된다면 대면 수업 때 꼭 아. 입고 와주세요. 동영상을 또 찍게 된다면 그때 특별히 전신샷으로 저희가 그러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 요거는 네. A4 용지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A4 용지 같은 경우에는 네. 맨 마지막에 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네. 선생님 거 잠시만 빌릴게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 위에 다림질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냥 아니면- 다림질하면 안 돼요? 크레파스가 녹아서 다리미에 묻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래서? 녹여서 이 가방에 코팅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열이 닿으면 다리미에 묻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는 만약에 A4 용지로 여러 번 만약에 다리실 때는 그 A4에 계속 묻으니까요. 혹시 집에 그 종이 호일 같은 거 있으시면 그거 깔고 해도 되더라고요. 그거 깔고 하면 덜 묻어나더라고요. 종이 호일이요. 네, 종이 호일은 기름기를 흡수하니까. 네. 꿀팁. 그렇네요. 아니면 뭐 버리시는 얇은 천 같은 걸로도 이렇게 네네네. 약간 그림 그리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살짝 피자 비눗방울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예쁘네요, 진짜. 아이들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요, 얘는. 되게 탐나네요, 선생님. 저는 조금 컬러풀한 색상을 좋아해가지고 노란색 이런 눈에 잘 들어오는 색상을 좋아해서 그런 걸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보라색 좋아한다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말해가지고 좋아하는 색깔 아까 초록색이라고
비겁하게 아,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집에 보라공주가 있답니다. 근데 연보라를 좋아하더라고요, 걔는. 연보라 여기 우리 딸은. 네네. 주인공이요? 네, PJYC. PJYC. 네. PJYC. 이분이 연보라를 너무 좋아해요. 어. 그래서 진짜 보라티에 보라 바지를 입고 다녀요. 정말. 와. 아랑곳하지 않아요. 정말. 아, 근데 요즘 또 트렌디한 색깔이 그 라벤더 약간 이것보다는 아, 네. 조금 더 그런 보라색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내복도 보라색이에요. 와. 진짜 진짜 보라 공주네. 네네. 저는 얼추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정말요? 앞면에만 포인트를 주려고. 저도 뭔지 모르게 막 돼가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참여자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네. 윤곽이 잡혀지고 있겠죠? 근데 여기 하다 보니까 뒤쪽은 여기가 조금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건 상관없어요. 지퍼 때문에 뒤가 조금 울퉁불퉁 이렇게 조금 되는데 약간 상관없을. 상관없어도. 네, 이 지퍼를 그리고 끝까지 완전 끝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네. 이렇게 뒤집어서 하시면은 그나마 여기 말고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뭐 되게 규칙 없는 것 같은데 또 나름 네. 괜찮지 않으세요? 그냥 그런 규칙 없이 막 그려도 되게 느낌이 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흠칫 놀랐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네. 그게 난감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미술과의 친구가 네. 하얀 컨버스만 보면 도망가고 싶다고 오늘은 뭘로 아. 채워야 되나 막막했다고 하니까 아까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이걸 뭘로 채우나. 벌써 다 채우셨어요. 네. 좀 다 하셨군요.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네. 선생님 하신 동안 다리미를 한번 먼저 네, 해볼까요? 네. 다리미를 코팅하실 때는 중간 온도로 해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너무 세면 가방이 이제 탈 수도 누를 수도 있으니까 중간 불로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 번 뭐 쓱싹쓱싹 한다기보다는 여기 조금씩 묻어나죠. 기름기가. 진짜 아까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종이 오일에다가 하면은 네네, 그 잘 기름이 쓰는 완전 네. 포착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지퍼가 있어서 이렇게 쑥쑥쑥쑥 문질러시면 끝까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신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돼요. 꾹 눌러주시면 아까 손으로 묻어놨던 크레파스가 이제 손으로 묻어나지 않죠? 오. 약간 코팅이 되는 느낌으로 네. 한 번 더, 2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리미 온도가 조금씩 다르니까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다려주세요. 선생님 저희는 스팀 다림이에요. 스팀 스팀을 안 나오게 스팀 안 될 것 같아서 스팀, 네, 스팀은 물이랑 그럼 어떡하지? 집에 스팀 다리미만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네 집에 세탁소? 세탁소. 세탁소에 네. 잠깐 눌러주세요. 네네, 눌러주세요. 시간이라든지 옷을 맡기면서 이거 하나만 아니면 나중에 저희 눌러달라고. 대면 수업 하게 되면 가져오세요. 아, 네. 제가 네. 다리미 준비하고 있다가 눌러드릴게요. 하면서 꼭 하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저희 제 거는 했으면 됐습니다. 좋겠어요. 우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사실 이렇게 그림까지만 그려보고 다림질로 해보는 건 처음이라 이렇게 묻어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보다 색상은 다양하게 썼는데 색칠은 많이 안 해서 묻어나는 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우와. 와, 할머니도. 네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누르시면 돼요? 돼요. 네. 몇 초 정도요, 선생님? 그 그림의 아. 색깔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한 15초씩 2번 정도요. 네. 그림이 이제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다면 조금 더 해주시고 중간중간 한번 들어보시면 보여요. 이게 처음에 색칠했던 거랑 코팅이 잘 되면 조금 반짝반짝하게 코팅이 돼요. 네. 그럼 안 묻어나네요. 네네. 그리고 원만도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컬러가 좀 많아서 많아요. 네. 이렇게. 진짜 피자, 그쵸, 피자 같죠. 피나 파프리카. 피자가 먹고 싶어서 한번 매볼게요. 와 예쁘다 정말. 아, 귀엽네요, 네. 선생님. 제 핸드폰 하나만 사용해도 네. 이렇게 핸드폰을 넣고 오. 이렇게 해도 되게 앞에 장 보러 갈 때 그럼 이거 가볍게. 활용하면은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다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끝났네. 네, 다리미는 꼭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서 사용하시고 저도 다 됐습니다. 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여자 여러분, 이번 수업은 어떠셨나요? 이제 미술관을 가실 때 미리 홈페이지에서 도슨트의 설명 시간을 보시고 맞춰서 관람하세요. 도슨트는 미술작품 해설해주시는 선생님이신데 미술관을 같이 돌면서 작품 해설을 들으면 더 많은 작품 속 이야기가 보인답니다. 나만의 가방 만드시는 것도 많이 어렵지 않으셨죠? 예쁜 가방도 카톡에 사진으로 많이 올려주세요. 또 강의를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